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공청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장애인단체, 방송사들,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일상생활에서 방송이 없는 현실을 상상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여가를 즐기며 또 공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 듣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방송을 실천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합리하긴 없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방송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소외계층은 방송접근법 보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을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총 168억 원을 투자하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 해설 방송 등 장애인 방송 제작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애인 방송 편성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상파 방송 장애인 방송 편성률은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부분이 수화방송 위주로 되어 있으며 그 편성률 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SO, PP, 위성방송, IPT 등 유료방송의 경우 장애인방송은 아예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기술적인 이유 등을 들어 지상파 방송에 장애인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을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5월 중에는 장애인 방송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방송위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애인 방송 제공 대상 방송사의 단계적인 범위와 편성 시기, 편성 목표, 그리고 장애인 방송 편성 방안 및 실적 수준 확보를 위한 시행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되는 융합의 시대에 스마트폰 등 통신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먼저 재정 배경, 가이드라인 재정 배경과 그리고 추진 결과, 그리고 장애인 방송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방송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 내용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배경입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오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오늘 법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소화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방송 의무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그 문제가 방송법상은 그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의무화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방송 현황을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방송 사업자별 그리고 장애인 방송 서비스별 적정한 목표 수준이 없는 가운데 개별 방송사에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작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회통합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 시청 지원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방송 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자별로 경영 여건이라든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작 지원 여부 그 액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과 방송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고시로 제정 공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제정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은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강화, 그리고 장애인 방송 제공 사업자와 장르의 확대를 통해서 수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자는 목적, 그리고 장애인 방송 편성 목표 제시를 통한 장애인 방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과는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방송 현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이 앞에 자료에 보시면 여기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방송 편성률 201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지상파 5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이 96%, 수화가 5%, 화면에서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실제로 이 장애인 방송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하는 영국 BBC 수준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그 화면 해설 방송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그 지역 지상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화 방송만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실제로 10% 미만 수준에서 진행을 지금 현재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OBS 같은 경우는 그 채널 지역적 특성상 현재 자막 방송이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유료 방송 쪽입니다. PP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사가 현재 장애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YTN이 자막만 지금 현재 한 1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방송이 자막과 수화를 100%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버 방송, 육아 방송, 뭐 이런 낚시 채널 3개 정도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SO 자체 채널에서는, SO 자체 운영하는 채널에서 하고 있는 방송사는 3개 방송사가 수화 방송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상 사업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크게 필수 지정 사업자와 고시 의무 사업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은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제공 의무의 부담 방식에 따라서 필수 지정 사업자는 당연히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하고, 고시 의무 사업자는 매년 방통위가 그 서비스 제공 의무 여부를 고시하는 사업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정 사업자의 경우에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위성 방송 사업자, 그리고 채널 사용 사업자의 경우에 보도 종편 채널 사용 사업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 의무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 SO와 그리고 채널 사용 사업자의 경우에 기타 보도 종편을 제외한 채널 사용 사업자를 고시 의무 사업자로 하고, 이 고시 의무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방통위가 고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매출액 기준을 한 사유는 사실상 이 순이익 기준을 했을 때 하는 방식과, 그리고 시청 점유율 기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순이익 기준을 했을 때 이 순이익 실적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시청 점유율은 현재 공인된 이 점유율 수치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서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일부 유료 방송의 경우에 채널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 있거나 혹은 경영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실제로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기가
곤란하거나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자체 그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이 사업자 형태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표는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 부담의 기본 원칙과 의무 수준입니다. 의무 부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 방송 접근 서비스 제공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유료 방송의 경우에 유예 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무 수준은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필수 지정 사업자가 고시 의무 사업자보다는 같거나 혹은 더 높게, 그리고 유료 방송 사업자보다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높거나 같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일반 채널 사용 사업자에 비해서는 높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편성 목표입니다. 사업자별 편성 목표는 방송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이 제시된 최종 목표에 따라서 연도별 편성 목표를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상파 외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방통위가 정하는 편성 목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방송사는 전년도 대비 동등 또는 상향 수준으로 편성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 목표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청자의 수요와 그리고 방송사의 제작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편성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산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고, 그리고 방송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령까지 개정되고 고시가 그 제정될 때까지를 기준했을 때 내년 2002년 1월 1일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집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 지상파의 경우에 중앙지상파와 지역지상파는 공이 이 자막 100%, 화면 해설 10%, 수화 5%. 이게 이제 기준은 지금 영국 BBC에서 그 기준, 현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 달성 시점을 2014년으로 중앙지상파보다는 1년 늦게 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료 방송의 경우에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 위성 방송과 SO는 직접 사용 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유예 기간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을 하되, 이 최종 편성률 목표는 자막의 경우에와 이 화면에서 수와 공이 이 지상파 기준에 했을 때 70%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 시점은 2015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 채널 사용 사업자입니다. 그 중에서 보도 채널과 종합 편성 채널은 역시 지상파와 같이 자막 100%, 화면에서 10%, 수화 5%로 잡고, 다만 달성 시점은 201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PP의 경우에는 자막은 70%, 나머지는 이 지상파 기준에 했을 때 5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역시 달성 시점은 2015년입니다. 다음 장애인 방송 편성의 적용 제외 프로그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작상의 어려움과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용 제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가령 그 발레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등 이런 공연 실황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부분이 그 영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장애인 방송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거나 혹은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작권 문제로 해서 이런 경우는 드물 거라고 보는데요. 원 프로그램 제작자와의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저작권 훼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생각해서 설정을 일단 해뒀습니다. 적용제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다고 보는데요. 적용제외 프로그램을 명시하는 리스트업 방식과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그 레퍼런스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다매체 환경 하에서 리스트업 방식을 할 경우에 수시적인 변동에 따라서 방송사의 제작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청자 분들이 또 시청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레퍼런스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구체적으로 적용제외 프로그램 소명은 편성 실적 자료 제출 시에 소명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전 소명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역시 그 장애인 방송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방송물 재송신 시에 누락 및 변경 방지 의무를 넣고자 합니다. 가령 그 한 방송사가 제작한 장애인 방송물을 다른 방송사가 재송신하는 경우에 재송신하는 방송사는 해당 장애인 방송물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 아까 자체 채널 외에 재송신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인 방송 기존의 제작자가 제작한 장애인 방송 콘텐츠 혹은 장애인 방송 신호를 누락하지 않고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위치로 장애인 방송을 제작한 방송사 또한 다른 방송사에 제공할 때 그 내용을 장애인 방송 콘텐츠를 누락하거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방송물 제작 시에 시청 편의성 고려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기준들은 현재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방송사와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준들을 별도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여기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에서 큰 틀에서 고려 사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방송물의 폰트, 크기, 위치, 색상 이런 것들을 장애인 시청 편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가령 장애인 방송 자막 방송을 할 경우에 자막의 크기라든가 혹은 위치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용 방법 안내 등 인지도 제고입니다.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등 홍보 확대입니다. 현재도 방송사들이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지난해도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방송 고지라든가 혹은 웹 접근성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에 방송 프로그램 안내란에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여부를 고지를 요청을 확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일간 신문의 일부에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장애인 방송 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분기별 실적 점검 및 결과 공표입니다. 방송 사업자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을 매 분기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 실적은 방송사 지역화나 방송 평가 시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편성기획부연구원 김호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취지와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기본 취지는 이제 동의하고요. 또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1, 2TV 평균으로 따지면은 올해 5월 부분 조정 기준으로 방통위의 목표치를 이제 저희는 거의 실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저희가 다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정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까, 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의무 조항보다는 권고 조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편성 규제가 너무 과다하고 사실 많이 없애야 할 편성 규제가 많은데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조항보다 권고조항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실제 장애인 방송은 본질적으로 복지 차원의 선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무조항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선행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벌칙이 생긴다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2006년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 실시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편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자막이 96%. 그 양 과장님 말씀대로 BBC 수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대단히 열악한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가지고도 6조 원대 그 수신료 수입을 얻는 BBC 수준을 KBS, MBC, SBS가 만들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엄청난 성과고 오히려 전 세계에 규제 모델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건 선전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오히려 더 경직된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게 별로 오히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일본처럼 제가 보기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좀 점진적으로 여유있게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일본이 2017년으로 잡은 것은 일본이 지금 2009년 경제위기 그 전후에 가지고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이 정체되거나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작년에 비로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의 수신료 수입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낙후된 코바코 독점 판매 그 광고 제도에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편 사업자 4개 채널이 신규로 지상파 방송에 편입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지상파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쟁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그 종편 사업자 새로 들어온 4개 사업자는 아마 내년부터 제가 보면 엄청난 적자에 빠질 겁니다. 그 여기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 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자본 잠식 들어갈 것 같고요. KBS, MBC, SBS 같은 경우에도 내년 종편 4개가 최하 500억씩 2천억을 갖고가 2천억 원을 시장에 가져가면 KBS, MBC, SBS 역시도 다 적자로 돌겠죠. 이런 상황에서 설령 이제 복지 차원의 방송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방송사별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애인 방송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 수 있을까 하는 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책 당국이 봤을 때는 내년하고 내후년 상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정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NHK 수신료 수입이 거의 세계 최고죠. 6조 원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시장 전체 규모도 10조 원 이상 되죠. 그런 속에서도 2017년을 지금 여유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 네트워크에서 핵심은 한 5개 채널이 사실은
운영되죠. 전체는 한 7개 채널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 NHK 전체 수입보다도 못한 지금 수신료 광고 수입 다 빼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8개 채널이 경쟁하게끔 만든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복지를 막 생각할 여유 자체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상황을 보시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현실은 일본 2017년보다 훨씬 더 늘어난 2020년 이후로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보아가면서 목표를 산정해야 오히려 실제 이 정책이 원래 예정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대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양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DC 수준의 장애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방송 같은 경우에 95%가 넘고 수화가 5%가 넘지만 기본적으로 장학방송을 할 수 없는 음악 프로들이라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자막이 들어있는 외부 프로그램들은 거부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픈 자막을 넣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면 수화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저희가 심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100%가 넘습니다. 수화와 자막이 중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수준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장애인 방송은 다른 기술의 발달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방통위에서 HD 방송 비율을 높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HD 방송을 한다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시청자에 더 많이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겠지만 장애인 방송은 일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수화방송 같은 경우에 화면의 한 구석을 파괴됩니다. 화면 한 구석을 수화를 주게 되면 비장애인들은 사실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해설 방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있는데 오디오 채널을 2개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채널 2개를 사용해서 스테레오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요새는 드라마나 대작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스테레오 방송을 하고 이런 방송을 별도로 작곡을 하고 합니다. 근데 화면 해설 방송을 할 경우에 한 개 채널을 화면 해설 방송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방송 못하고 모노로 방송을 하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 채널은 장애인 화면 해설 방송이 들어가 있는 오디오, 한쪽 채널은 스테레오로 작곡한 그런 음악들이 모두 하나로 모노로 믹싱해버린 그런 오디오. 그래서 굉장히 일반 장애인이 아닌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여하된 저급해진 오디오를 듣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런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화면 해설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래된 TV를 사용하는 분들은 양쪽 채널이 다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구형 TV는 정상적인 오디오와 화면 해설이 들어있는 오디오 2개가 섞여 나와서 이게 순수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받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볼 때 화면 해설 방송은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생방송 화면 해설 방송은 아시다시피 미리 완제품 만들고 그것을 다시 시각장애인의 화면 해설을 오디오를 다시 입혀야 되는데 생방송 불가능하다. 뉴스 프로그램이 모두 안 되고 보도성 프로그램도 대부분 안 되고 스포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VJ물 같은 것들 거의 쉬지 않고 이런 거 화면에 방송할 틈이 없는 거죠. 오락 프로그램 중에 놀러와나 황금어장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거의 말이 끊어지는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보면 화면을 해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화면이 의미가 없이 그냥 나레이션을 그냥 뒷그림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화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설명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방송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드라마를 가지고 제가 하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드라마 제작 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많이들 듣고 아실 겁니다. 대본이 당일에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화면에서 방송이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제 제 여건으로 또 화면 해설 방송을 만들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과 모든 걸 다 모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곡을 해서 스테레오로 만든 다음에 다시 모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또 비장애인에게는 열화된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문제로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해설 방송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를 많이 하는 이유는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오디오가 없는 부분, 아니면 음악만 깔려있으면 또 화면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일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화면 해설 방송을 10% 정도, MBC가 6% 정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3년까지 10%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과연 10%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방송을 한 8,300분 정도 하는데 이게 8,300분 정도 하는데 지금보다 4%를 높기 때문에 한 6시간 이상 열려야 되는데 과연 현재 프로그램 장르 기본 성능이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 여건들을 볼 때, 과연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물론 이 장애인 복지를 열심히 늘리려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현재 프로그램만 가지고 10% 가능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상파는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 주시청 시간에 오락률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균형적 편성을 해야 되고 어린이 프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가 어느 시간대에 가냐 점수가 가냐 그러면 여러 가지 지상파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어렵게 맞춰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제어가 할 때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방송도 이를테면 강제적으로 몇 년까지 얼마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여건, 프로그램 구성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방송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점수화시켜서 나중에 재평가는 데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 있는 오늘 토론자로 나온 관점에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역이 힘들게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KBS가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곳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또 MBC도 18개 계열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SBS에서는 어떤 부분 총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적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더 큰 수준에서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경남 대략 한 700만 정도의 가시청권을 두고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SBS에서 하는 거를 그냥 일단 바이패스 개념으로 틀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MBC하고 KBS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지역 민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민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31% 자체 제작 비율을 해야 되고요. 2차 민방 28%, 3차 민방 21% 정도의 비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번 R을 보면 2014년까지죠. 2014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31%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고 편성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1%에 대한 100%의 자막 방송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화면 해설료나 5%에 해당하는 그런 수화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를 다시 의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일본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정도를 목표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R을 보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한 1년 정도 뒤에도 목표 시점이 있다가 이번에 그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동의해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은 저는 사실은 의무조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본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매체 경쟁 채널 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종편이 출범하는데 종편보다도 먼저 목표 시점이 산정이 돼야 되는 지역 민방위 입장에서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종편이 경쟁력이 더 있겠는가, 지역 민방이나 지역 방송이 경쟁력이 더 있겠는가 할 때 지역 민방이나 지역 방송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물론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지상파 방송이 종편보다도 빨리 목표 시점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지는 기산점에 대한 유예가 어렵다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뒤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방송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물론 이런 말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나중 되면 저희 1차 민방 그래도 안 돼. 3차 민방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기부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점수 못 받고 할 수 없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취지가 완전히 탈색되고 퇴색돼서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것을 만들어내려면 일정 정도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법안에 상정될 법안 안에 좀 대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면은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이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기금을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여타의 재원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방식들에 대한 고려를 아마 적극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전파진흥원이라든가 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 취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각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폐쇄 자막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합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요. 단단히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수화 방송을 할 때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해주십니다. 금액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컨센서스가 장애인의 시청 접근권을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복지에 있어서 아주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는 좀 더 이런 지원을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시장에 맡기고 알아서 하고 안 되면 의무조항이니까 벌점 주고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기타 제공 같은 걸 통해서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거, 운영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폐쇄 자막하게 되면 스피 타이핑 하시는 분들에서 치게 되고 생방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각 지역에 있는, 물론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만 몇몇 있는 이런 곳이라든가 그 외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양성도 필요하다. 양성과 지원이 같이 병행될 때 이것이 현실성이나 안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좀 잠깐 MBC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적용 제외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의 내용에 잠깐 비춰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 이렇게
제안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에 있는 혜택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도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부분 사실 그 언어에서 우리가 뭐 논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경우의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금 중계를 많이 하는 방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육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영이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뭐 김연아 씨가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화면의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것들을 장애인 방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외 대상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반영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 프로그램에 일정 정도 포함이 되는가.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VJ 프로그램이라든가 생방송 프로그램, 특히 생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 대상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용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뭐 적용 프로그램을 하든 제외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주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다듬어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좀 거칠게 표현이 되지 않는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확립, 그다음에 방송의 접근권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거에 대한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거나 특히 지역 방송, 지역 MBC나 지역 KBS 할 거 없이 저희 민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원들이 같이 포함될 때 달성률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가 장애나 비장애로 구분하지 않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 위성방송사의 스칼렛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입자가 한 300만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SD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이나 또는 보도채널에서 제공하고 계시는 자막방송, 화면 해설방송, 또 수화방송 같은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의 방송이 그대로 신호를 변경함 없이 가입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다만 HD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또 특히 이런 유료방송 사업자들 간에 자막방송에 대한 기술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부 셋톱박스에서는 자막방송이 약간 제공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환, 즉 HD 방송으로의 전환을 2013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저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저희 모든 가입자들이 HD 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때가 된다면 아마 지상파나 보도 채널 이런 데서 제공하시는 자막, 해설, 수화 방송들이 그대로 신호의 변조 없이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 어떤 지상파와 플랫폼 사이에 관련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추진되어야 될 PPL 간의 문제도 있는데요. 기술 기준이라는 부분, 어느 정도는 화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기술 기준,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화나 이런 부분 다소의 방식의 차이, 표현의 방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조금 더 표준화된 그런 기준들이 마련된다면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였다면 두 번째 여기서 적시하고 계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직접 사용 채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정책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 필수 지정 사업자와 고시 사업자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단일 사업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SO의 그 MSO 사업자보다 가입자 숫자 면에서는 좀 적은 부분도 있는데 이걸 굳이 필수 사업자와 고시 사업자로 구분하여 그 플랫폼 사업자를 나눠놓으신 사유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SO 사업자들은 거의 케이블 사업자들은 100여 개 사업자 수로는 되고 저희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 개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출범을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한 개 사업자이니까 당연히 적용받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필수와 고시를 구분해 놓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는 그 사업자별 연도별 편성 목표를 보면 위성이나 SO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고시 사업자로서 플랫폼 사업자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서 그 매년 매출액에 따라서 그 고시 사업자 지정하실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시는 것들이 좀 정부 정책이 이해함에 있어서 주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일반되게 이해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사 채널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6개 정도의 직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편씩 영화를 보시는 페이퍼뷰 채널이라고 해서 그런 그 일종의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운영하시는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운영하시는 VOD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런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완전히 영어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 그리고 뭐 3D 채널 이런 몇 가지 종류의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적용 대상 그 제외 사항 부분에서 이건 이제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3D 같은 경우에 아직은 그 3D 자체도 기술 기준이 어떻게 될지가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이 정해지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 교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영어로 교육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들을 갈 수 없거나 집에서 여러 가지 성인 형편상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는 3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글을 전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100% 영어로 운영을 하는 채널이어서 이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영어 수화를 적용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영어 수화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좀 적용하는데 미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그 사전 소명이라든지 이런 직사 그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위원회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유하는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CJ의 제작 지원팀에 있고요. 금년 3월 달에 오미디어가 CJ 계열 회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아직 개별로는 상황지가 어려운 방송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키워서 경기를 저렴하고 시너지, 채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해보자는 차원에서 일어난 아주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이드라인 중에서 매출과 관련, 예상 사업자의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개별로는 상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시간 연정률 방송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결과로서 규모가 커졌는데 매출액이 적용이 있어서 통합된 거로 인해 매출액을 기준 매출액으로 하게 된다면 그나마 기존에 살기 힘들어서 통합이 되었는데 규모가 커져서 더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매출액의 기준은 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 개별 채널 단위의 매출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방송이라면 일상의 법인별 방사업자들 재산 사업을 받아서 이걸 발행할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출 방식을 본다면 법인 단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수정과 관련돼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년도 최초의 초안이 마련된 당시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점, 최종 종료 시점이 아마 2016년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로 단축이 되면서 좀 전에 종영진 팀장님께서 이상진 팀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방송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장애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더 단축되지 않았나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기간이 단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어떤 장애인 방송에 대한 환경을 만든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아직 급하게 뭔가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서 그 장애인 방송 자체가 길게 분수가 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방송사업자나 그리고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에게 안 되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길게 장애인 방송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대결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분들이 하신 얘기는 최대한 건너뛰고 좀 다른 얘기 위주로, 특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건설적인 대안이라는 게 있을까 자신하실 수는 없지만 어설프지만 좀 고민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청회 토론으로 나오게 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현재 이 좀 나름의 몸이 조금씩 불편하신 분들의 시청 환경이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반면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옴에 따라 이제 저도 역시 소속된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 상반된 문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방송인 분들도 참 머리 아프시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실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서 나름 조율을 하시려고 하신 모습들, 그러니까 필요성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현실의 방송사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좀 차등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고민은 보였는데, 그 외에 좀 더 우려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 특히 제작의 문제는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대상의 문제랑 형식의 문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장애인 분들 또는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방송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른 역할들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이번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문화 문제가 또 나오겠죠. 해야 될 건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모든 거를 할 수는 없다. 즉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장애 소외계층을 위한 시청권 확보는 해야 된다. 여부의 문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 다만 정도의 문제에서 어디까지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더 고민 있게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안에서 충분히 다루셨지만 약간 좀 다른 생각은 이게 과연 매출액이라는 지정과 고시를 떠나서 규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으로 간다는 얘기는 너무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는 것 같고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소외계층의 시청권 확보의 근본 목적이 뭔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소외받은 분들을 원하는 채널을,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소한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규모로 풀어가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좀 더 머리 아프고 고민스럽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채널을 아예 지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현실의 한계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는 있지만, 성과는 기대되지만 엄청난 비용,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을 감안해서 접근한다라면은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개인적 생각은 이미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속에서 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보편적 시청권에서 함께 얘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대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채널,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인 시청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을 쓰는 것보다 효율성상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란 말 자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근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시청 문제도 그러한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즉 공적 시스템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더 체계화시키고 그 역시 뭐 그대로 그 사업자들의 그냥 의무일 수도 있고 기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송발전기금으로 할 수도 있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가 있어서 어렵다라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적 시스템이 있지만 이걸로 만족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공적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유료 매체, 물론 유료 매체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유료 매체에서는 좀 자발적 유민을 위해서 예컨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유료 매체 중에 이 의무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내는 거고 만약에 자기들이 이러한 의무를 하겠다. 그럼 일정 부분 기금을 면제받고 이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서 이제 인센티브 부여. 나름 현재 방송발전기금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 도달까지 명시하고 그걸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규제보다는 뭐 권고나 아니면 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쨌든 성과 측면에서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말씀 드렸고요. 이런 대상에서 더 나가서 고민할 게 과연 기본 비장애인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지 장애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편적 서비스 채널로 묶이는 사업자라면 그러한 부분이 고민돼야 되고 그 외 유료 방송은 당연히 다양성과 전문성입니다. 유료 방송은 모든 채널이 다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 특정 채널에서 다른 채널의 좋은 프로그램들, 드라마, 예능, 음악까지도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까지도 특정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포맷을 변경해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형식에 대한 겁니다. 송출 문제인데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기술 표준 지상파와 달리 유료 방송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계속 변명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런 기술 표준부터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자는 잘 모르겠지만 뭐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술 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모든 뭐 하나 하려면 준공검사, 적합성 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기술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기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사야죠. 무조건 돈을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필요하고 그 기계를 만들려면 적어도 연구를 통해서 포맷을 만들고 벤더가 개발을 하고 다음에 시험도 하고 판촉하고 구매하고 저희가 기존의 다른 경우를 보면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2012년 말 2013년부터 이러한 부분에 착수하려면은 지금 당장 가을 전에 접근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이 다른 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채 의무만 주어진다라면은 현실적으로 편법만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지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 편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출액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방송과 통신 묶여서 가다가 방송 매출을 어떻게 잡을지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표준이 없으면 어쨌든 변명 가능하고 편법 가능합니다. 차라리 좀 더 다각적이고 좀 더 건설적인 측면에서 미리 다양한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불어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재송신 문제 특정 지어서 뭐 지상파 채널 같습니다. 지상파를 다른 유료 방송이 재송신할 경우 내용이나 규정, 장애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현실인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포맷이 구체화된다면 기술 표준만 되면 케이블만 한정했을 때 디지털 가입자, 아날로그 가입자 각각 다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지상파의 아날로그가 종료되는 그에 따라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고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하겠지만 미리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시청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송신 자체를 의무화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약간의 유인을 가지고 아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장애인 시청자들은 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더 촉진을 하는 거죠. 2015년까지 의무면은 2015년까지 전부 다 디지털 케이블로 전환하도록 저희 사업자한테 의무를 준다라면 그리고 나름 보급형 상품으로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랑 비슷한 금액으로 간다라면 사실 그분들이 디지털 방송으로만 전환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컨버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좀 더 다양한 팀에서 다양한 TF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IPTV는 지금 현재 120여 개의 실시간 중입니다. 10만 편 이상의 비용을 통해서 그 다양한 양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 현재 가입자 수가 360만 정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댄스 스트리밍 전략을 각사하는 수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방송 접근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상인들의 방송 접근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사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법에 의거하면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 채널이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PTV 사업자는 자체 제작이나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상파 채널이라든지 PP 채널들을 송출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잘 보장이 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송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이제 방통위 등에서 이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KBS, K브로드밴드, LG 플러스가 자막 방송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거의 그런 UI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상파 쪽에서 아직 표준화된 자막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PP들도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면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IPTV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런 표준화된 기준 이런 것들이 빨리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콘텐츠들을 효율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정부 수준을 활용해서 음성 인식을 통한 자막의 자동 생성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수화의 개별 단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손쉽게 수화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